좀 착취당하는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드셔도 법률가들하고 상담을 못 하시니까 주다 보니까 내가 너무 억울한 거죠. 난 1,000만 원 빌렸는데 3,000, 4천만 원이 돼버리는 거예요, 돈이. 국내 법률가 상담을 꼭 하십시오. 비슷한 케이스 최근에 또 상담한 케이스이기도 한데, 시장 상인들끼리 고액의 대출을 주고 받으면서 연 120%, 월 10% 정도의 이율을 받으셔가지고 그렇게 채권 채무 관계 형성해서 실제로 갚고 막 이런 식의 돈 거래 관계들 다 이자제한법 위반이고 다 불법 대부업이고 다 그렇거든요. 그럼 이게 외국인이냐? 그건 아니에요. 외국인이 아니라 다 국내인들끼리 이 행위를 했는데, 결국은 이자제한법의 이게 위반 대상이다, 불법 대부업이다, 이런 거를 잘 모르시는 거거든요. 외국인분들의 그런 불법 대부업 문제가 발생했던 것도 근간에는 결국은 국내법의 제한을 받는 것이다라는 그 사실 자체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런 관계들이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국내 분들은 이 부분을 그래도 외국인들보다 다 잘 아세요. 한국에서 생활했고 한국 법률의 변화 과정을 다 보셨고 이런 고리의 사체가 다 문제가 된다는 걸 인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상담을 또 쉽게 변호사 상담을 받고 불법입니다, 이거는 못 받는 돈입니다, 이거 설명을 쉽게 들으실 수 있는데, 외국 기준으로는 또 이게 불법이 아닐 수가 있거든요. 그 이율이 외국 법과 외국 문화를 기반으로 해서 불법이라는 인지 자체를 못 하셔서 그런 관계가 형립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약간 이상하다, 나 너무 좀 착취당하는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드셔도 법률가들하고 상담을 못 하시니까, 거리가 아무래도 문턱이 있으니까 법률적 보호를 못 받으시는 상황까지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상담 받으시면 돼요. 다만 그 허용하지 않는 행위로 내가 손해를 받고 있다는 사실, 그거 자체를 아시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만약에 과다수치한 이자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제 충당의 법리에 따라서 변제 충당을 해서 깎여 나가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케이스가 시장 상인들끼리 돈을 주고받는 대부 행위를 했는데 일부 이자 하셨어요. 일부 이자 10% 이자인데 한 달에 일부. 그러면 1,000만 원을 빌리면 1년 뒤에는 그게 2,200만 원이 돼요. 보통 10부 이자를 근데 갚는 방식은 매달 갚게 되잖아요. 매달 100만 원씩을 이자로 납입을 했거든요. 한 1년만 지나면 사실 이자제한법에 따른 최고 이율의 이자를 적용한다고 해도 한 1년 정도 지나면 다 갚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부당하게 그냥 이자 명목의 돈을 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법률가한테 갖고 오시면 몇 년 뒤에 보통 갖고 오시게 되거든요. 그거를 주다 보니까 내가 너무 억울한 거죠. 난 1,000만 원 빌렸는데 넘어간 돈이 막 3,000, 4천만 원이 돼버리는 거예요, 돈이. 그럼 다 반환받습니다. 다만 너무 오래되시면 소멸시효 문제가 또 있어가지고 반환받을 수 있는 금액의 제한은 있겠지만, 고리의 이율로 고통받으셨다면 그거는 변호사 상담을 꼭 받으세요. 오히려 돈을 받는 케이스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네, 그 부분도 제가 그래서 항상 말씀드려요. 문제는 또 이게 부당이득과 변제충당의 법리 같은 민사의 영역에만 한정되는 게 아니고요. 불법 대부업이나 이자제한법 위반에서 형사처벌 대상이기도 합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그런 고리의 이유를 받으시려는 목적으로 돈을 빌려주신다면 어느 영역까지는 내가 법률상 허용된 영역이고 어느 영역은 허용되지 않은 영역인지 불법 행위라는 걸 인지를 하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몰랐다, 법률에 부지 주장을 한다고 해서 수사기관이 그걸 허용해 주진 않습니다. 다 처벌돼요. 말이 오고 가는 그게 대화가 달라지고, 실제 고액의 이자를 수취하기 위해서 그런 식의 컨설팅을 받아서 기본 법률 관계를 흐트러뜨려 버리고 다른 식의 적용을 하면 상대편은 바보가 아니거든요. 사기고 횡령 행위가 되는 거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주의하시고 섬세하게 검토하셔야 됩니다.